우리 라몽이도 같이 하고 싶어? 올라! 그렇지. 라몽 저기 봐. 안녕하세요. 오늘의 물산 퀴즈. 요즘 초등학생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 때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뭘까요? 궁금해서 제가 375명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힌트는 여기 화면 속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귀염둥이는 제가 사랑하는 반려견이자 여기 센터 도우미견 라몽인데요. 라몽, 처음 출연하니까 인사해볼까? 안녕. 우리 초등학생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중에 강아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스마트폰, 게임기, 장난감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재밌는 답변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하루 종일 마음껏 스마트폰이나 게임했으면 좋겠다. 또는 현질하고 싶다. 부모님 잔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학원 안 가고 실컷 하루 종일 놀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부모님의 마음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선물로 받고 싶어하는 스마트폰, 부모님들은 과연 사주고 싶어 할까요? 제가 디지털 양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모인 강연장에 갔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 스마트폰 언제 사주면 좋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더욱 많아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죠. 자, 되도록이면 부모님들은 늦게 사주고 싶고 늦게 만나게 하고 싶은 스마트폰 과연 언제 사주면 우리 아이가 똑똑하게 잘 쓰고 염려하시는 스마트폰 과의존, 중독의 문제도 없이 잘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 기준은 나이나 학년보다는 자녀의 발달 수준에 두면 좋습니다. 더불어서 부모님의 스마트폰 관리 및 지도 능력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 14세 아들을 둔 엄마의 하소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인데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우리 애랑 요즘 애랑 동갑이에요. 그 집도 우리 집처럼 아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 스마트폰을 사줬고요. 그런데 왜 그 집은 괜찮고 우리 집은 이 난리죠? 자, 이 사연은 어떤 사연이냐면 편의상 A가정, B가정이라고 할게요. 두 가정 모두 아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 스마트폰을 사줬거든요. 폰 기종은 중저가 폰으로 같았고요. 차이점이 있었다면 두 아이의 발달 수준이었어요. A가정의 아이는 아이인데도 좀 자기 통제력이 높고 부모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었는데 B가정의 아이는 충동성, 과시욕, 승부욕은 높은데 욕구 조절 능력이나 계획성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자녀의 첫 스마트폰을 대하는 부모님의 관리 능력 또한 달랐습니다. A가정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기 전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집 스마트폰 사용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넌 어떤 규칙이 있으면 좋겠니?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요. B 가정의 부모님은 그냥 이제 스마트폰 주면서 야, 너 이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만 하고 주셨죠. 자, 6개월 후에 두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출발점이 같았으니까 노선도 같았을까요? 아닙니다. A가정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관리가 잘 되고 있었지만 B가정은 정말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진 B가정의 아이가 2학기 때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아, 나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학교 안 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등교랑 스마트폰을 놓고 이렇게 딜을 해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돼 이러고 거절했겠죠. 설마 했죠. 정말 스마트폰 때문에 학교를 안 가? 그랬는데 얘가 진짜로 이불 뒤집어 쓰고 3일째 학교를 무단결석한 겁니다. 너무너무 괘씸하고 어이없는데 어떡하겠어요.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간청도 하고 애원도 하고 뭐 때려도 보고 협박도 하고 심지어는 학교 가야 된다고 뭐 끌고 나와보기도 했는데 애가 꼼짝도 안 하고 반항을 하니까 이제 이 엄마가 긴급 상담을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B가정 같은 집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어느 가정에서나 있는 스마트폰 전쟁이에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발달 수준상 자기 통제력은 부족한데 스마트폰의 유혹은 아주 강력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온종일 붙들고 있을 정도로요.
이럴 때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것이 부모님의 관리 및 지도 능력이거든요. 자, 이렇게 자녀의 첫 스마트폰 구입 기준이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과 부모의 지도 및 관리 능력이라고 하면 집집마다 첫 스마트폰을 구입해주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현명한 선택 노하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맞는 구입 기준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의 뇌 건강과 신체 발달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14세 이후에 사줄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버티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죠. 아이가 나만 스마트폰 없어 그러고 매일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지만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수업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요즘 더 빠르게 좀 구입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도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고민이 더 많습니다. 사주자니 막 쓸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사주자니 우리 애만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초등학생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줄 경우에 추천드리고 싶은 두 번째 방법은요, 자녀의 연령대에 맞는 스마트폰을 소유가 아니라 렌트와 반납의 개념으로 쓰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8세 이전의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해줄 통 큰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정말로 잠시 그 생각은 접어두세요. 학령기 이전의 아이는 모든 디지털 기기와 멀리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우리 아이 연령대에 맞는 휴대폰 기종 어떤 게 좋은지는 이제 다음 회화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일단 초등 저학년 때는 키즈폰이나 각종 피처폰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나마 이 시기가 부모님의 선택과 지도를 따르는 동심이 살아있거든요. 초등 고학년 때는 자녀의 발달 수준과 환경 여건에 따라서 피처폰과 스마트폰을 놓고 좀 어떤 게 좋을지 장단점을 잘 따져서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참고적으로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 피처폰 또는 일명 똥폰이라고 하는 오래되고 낡은 폰을 주면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에 좀 과의존 덜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의존 여부가 단순히 휴대폰 기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피처폰을 쓰면 좋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기 통제력이 관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학교 때는 대부분의 학생이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런데 기종과 요금제는 그 상황에 맞게 따라서 굉장히 다 다양하죠. 어떤 기종에 어떤 요금제를 쓰든 시간관리 앱, 유해물 차단 앱, 미리 결제 차단 등을 활용해서 자녀의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밖에도 우리 아이 첫 스마트폰 선택부터 끝까지 잘 쓰게 하고 싶다면